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정규 강의 준비 기간이어서 밖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밖에서 만든 영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들게 되었는데요. 월세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벌써 2년 전 일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한 거랑 비교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 17기는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기간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랑 이 기한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게 신문 기사는 22년 10월 달 거고요. 집코놈입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문제가 좀 됐었죠. 사실은 뭐냐면은 월세 가격이 주택시장 예측 가늠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와서 보시면 그럴싸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이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란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악플도 많이 달렸고 심지어 이제 같은 쪽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좀 터무니없으니까. 왜냐면 아파트 시장은 월세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이걸 얘기한 지가 벌써 1년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월세를 계속 체크를 해봤지만 월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문 기사가 이런 게 나와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나란히 상승세, 임차인 부담 늘어나. 1월부터 11월 평균 월세 100만 원 돌파, 평당 전세값도 2,300만 원 넘었다. 내년에도 임대료 상승세 이어질 듯. 네, 아시겠지만 언론은 지금의 현상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저는. 월세만 냈을 뿐인데 통장, 서울 집값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월세가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년 2개월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를 어떻게 알았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월세 가격이 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계속 현장에 나가서 내가 했던 얘기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토대로 미래 시장을 예측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도움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악플도 많이 달리고 말도 안 된다,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말이 옳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월세 따라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와서 이상해서 그렇지 아파트 월세는 원래 오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월세는 오르질 않았어요. 올라봤자 5만 원에서 10만 원이고요. 이것도 보증금 차익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전세 때문이에요. 전세를 사람들이 훨씬 더 선호를 했어요. 누가? 임차인분들이. 임차인분들이 선호를 하니까 임대인분들이 이걸 제공을 했는데 이거 간단한 논리인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임차인분들은 월세를 내고 나면 돈이 안 모여요. 그리고 생돈 날라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이 증거로 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 돈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전세, 목돈을 맡기고 집을 사용하고 내 돈이 날아가는 부분을 막겠다는 거예요. 임차인분들이 선호하면은 당연히 공급이 따라오는데요. 임대인분들은 그 때문에 월세를 받고 싶어도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면요. 어쩔 수 없이 월세가 밀립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월세가 쌌고 월세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왜? 전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임대인들은 전세를 왜 놨을까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그럼 제 영상 킨 김에 한 번만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봐요. 임대인은 전세를 왜 놓을까요? 돈 벌라고요. 아니 이게 뭐라고 하기 전에 그거 외에 이유가 없어요. 자, 제가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절대 들어가서 살 마음이 없는데 제가 전세를 왜 놔야 할까요? 예, 맞아요. 보유 기간을 늘려서 차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아파트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전세를 놓고 좀 더 편하게 기다리다가 시세 차익을 먹겠다는 게 전략인 거예요. 되게 안 좋게 들리겠죠. 이제는 사회적 통념상. 하지만 어쨌건 그것 때문에 전세를 놓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생각할 게 없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금도 내야 되고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나중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세입자분 관리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갈 돈만 있고 들어올 돈이 없는데 전세를 왜 놓죠? 결국 보유 기간을 편하게 늘려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요. 다시 얘기해서 임차인분들은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은 돈을 더 편하게 벌기 위해서 전세를 제공하고 이 생태계 조성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표를 받아야 되니까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기반을 한 거예요, 이 주장이. 왜냐면 다주택자는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어요. 가격이 안 올라가면 다주택자는 많이 늘지도 않습니다. 원래 전세 공급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좀 심해지긴 했어도 문제는 전세 수요자가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니고요. 역사에 남을 정도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 내는 돈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이전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가가 크게 올랐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전세가가 한 2배가 올랐거든요. 전세 3억짜리가 6억이 됐단 말이에요. 더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전세를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참고로 제가 시장에 나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빌라 시장뿐 아니라 고시텔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어있던 부분이 있죠. 전세에 밀려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던 부분, 이게 월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갑니다. 매매는요,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가 급등을 하고 여유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살 분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있으니까 집을 사긴 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리를 해봤을 때 매매랑 전세가 엄청 안 좋은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월세로 가버립니다. 월세로 가는 것도 부족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밑단으로 내려갔죠. 아파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오피스텔로, 오피스텔에서 뭐 고시텔로 이렇게 쭈르륵 내려가서 맨 하단에 고시텔의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되게 웃겼죠. 그러면 이 시장을 보면은 시장의 수요가 하단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평가하면 되는데 위쪽에 공급자,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당연히 매매가랑 전세가가 폭락을 했죠. 매매가, 전세가가 폭락한 이유는 공급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수요가 쫙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다시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이 다시 오르려면은 말을 거꾸로 돌리면 됩니다. 매매보다 전세가,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됐죠. 그럼 거꾸로 월세보다 전세가, 전세보다 매매가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월세보다 전세가, 전세보다 매매가 현명한 선택이 되려면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월세가 많이 올라도 전세로 갈 것이고 전세가 아주 저렴해져도 전세로 갈 것이고 또는 매매로 가는 건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월세는 이래서 이미 오르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로 다 갔으니까 월세로 수요가 몰리니까 월세가 오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쭉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월세를 사람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월세가 오른다고 해도 전세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전세는 전세 가격이랑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좋아지고 있긴 했어요. 왜냐면 매매랑 전세가 같이 빠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월세에서 전세로 수요자가 넘어가는 타이밍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월세가 일정 이상 오르면은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그때 전세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전세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월세가 많이 오르고 전세가 좀 괜찮아져서 월세에서 전세로 사람들이 차츰차츰 넘어가는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가가 바닥을 만들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장. 하지만 아직 매매론 가지 않는 시장.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앞으로 시장이 대비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요. 이때 시작된 저의 관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큰 문제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서 보는 거예요. 매매 가격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전세나 월세의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체결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패턴으로 어느 가격에 체결이 되는지는 이게 통계도 늦게 나올 뿐만 아니라 매매에 비해서 매매는 한 달 후에 나오지만 전월세는 더 오래 걸리거든요. 현장에 나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월세는 많이 올랐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매매로 잘 안 옮겨가요. 왜냐? 시장이 아직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규제가 다 안 풀렸거든요.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 공포감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요 부분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다 못 넘어가다 보니까 월세 상승이 멈추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가 오르다 결국에는 더 이상 받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른 데로 수요가 이동을 하겠죠. 단 이때도 이 시장 요건은 맞아야 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전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아파트 시장조차도 월세, 전세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혹시나 사람들이 월세, 전세에 이어서 매매로 가진 않는지도 잘 보셔야지 다음 시장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점이 오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